말이 느린 사람과 대화해 본 적 있나요?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침묵 속엔 묵직한 무언가가 담겨 있곤 해요. 세상은 빠르게 말하고 재치 있게 반응하고 자신을 똑부러지게 포장하는 사람을 선호하지만 속이 깊은 사람은 오히려 겉으로는 더 느리고 조심스럽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겉이 아닌 중심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든 마음의 근본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보라고 했지요. 가령 친구가 슬프다는 말을 했을 때 누구는 금세 멋진 위로를 건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구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그랬구나 라고만 해요. 그 한마디가 더 깊게 마음을 울릴 때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말하는 동물이라 했지만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겉으론 바보처럼 보이는 그 사람. 사실은 감정을 억누르느라 말이 느린 걸 수도 있고 당신을 상처 줄까봐 조심하는 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종종 말로 확인된 것만을 신뢰하지만 어쩌면 진짜 마음은 말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말했죠. 가장 강한 힘은 결국 참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빠르게 반응하고 말싸움을 이기는 이가 아니라 묵묵히 곁을 지키는 사람에게 진짜 신뢰가 깃든다고요. 그 사람이 당신 곁에 오래 있었다면 어쩌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꾸준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는 진심을 숨기라 하고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유연한 척을 강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버텨내고도 끝내 따뜻함을 잃지 않은 사람은 사실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곤 해요. 첫인상 몇 마디, SNS 몇 장면, 그리고 그 사람이 무언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로 말이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가치를 재는 기준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걷고 있느냐였다고요. 말주변 없는 사람이 불편한가요? 계속 실수하는 사람이 답답한가요? 그런데도 자꾸 마음이 가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서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진심이라는 불빛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크고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했습니다. 요란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 같아도 진짜 깊은 마음은 늘 조용히 아래에서 흐르고 있어요.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손자의 도시락을 싸는데 반찬 하나하나가 삐뚤빼뚤했어요. 도시락 가게 도시락처럼 예쁘지도 않고 색도 밋밋했죠. 하지만 그 도시락을 먹은 손자는 말했어요. 할머니 도시락은 따뜻한 냄새가 나. 서툰 손길에 담긴 진심은 모양을 이기더라고요. 철학자들은 이런 마음을 배려의 용기라 불렀습니다. 자신이 서툰 걸 알면서도 그 서툴미 누군가에게 따뜻할 수 있다고 믿는 용기. 요즘 세상은 서툰 사람에게 냉혹하죠. 느리면 경쟁에서 밀리고 말을 못하면 바보 취급받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겉을 점점 더 치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일수록 진짜 마음은 더 귀해집니다. 겉은 평범하고 투박해도 끝내 자기 중심의 온도를 지킨 사람, 그런 사람만이 결국 남아요. 칸트는 말했어요. 모든 도덕은 그 사람의 의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즉,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 실수에 따뜻한 의도가 담겨 있다면 그건 오히려 당신의 진심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설픕니다. 하지만 어설픈 걸 숨기기보다 그 어설픔을 지닌 채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려는 용기. 그게 바로 사람의 깊이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말없이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불편하고 느리더라도 그 손을 꼭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 중 하나는 침묵의 진심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침묵을 해석할 때 그것은 무능이나 비겁함이 아니라 깊은 감정이 머무는 공간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아프면 말이 줄어요. 말을 꺼낼 수 없을 만큼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고 상처가 클수록 입은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그건 어쩌면 당신을 위하는 방식일 수 있어요. 툭툭 내뱉는 말보다 입술 끝에 머문 망설임이 오히려 더 따뜻하게 다가올 때가 있죠. 소크라테스는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진실인가, 선한가, 유익한가?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빨리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말하는 절제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늘 조용하고 존재감이 없었죠. 회식 자리에서도 말수졌고 눈에 잘 띄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료 하나가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손을 붙잡고 119에 전화하고 끝까지 병원에서 곁을 지킨 사람이 바로 그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진심이 드러나요. 평소엔 잘 보이지 않던 무게가 결국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본성은 시련 속에서 드러난다고 했죠.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옆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가 위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다 고통 앞에서 어떻게 침묵하는지를 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아플 때 말을 아끼고 당신이 외로울 때 옆을 지키는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느린 진심을 지닌 사람입니다. 세상의 소음에 지쳐 있을 때 그런 침묵이 곁에 있다면 그건 행운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언젠가 당신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말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꽃다발도 없고 감동적인 문장 하나 없이 그저 말없이 무언가를 챙기고 기다려줄 뿐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몰라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도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조용한 흔적들이 당신의 일상에 스며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 속에 있다. 그 말처럼 진심은 설명하려 들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반복되며 쌓여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늘 하는 일들, 당신이 피곤할까봐 문 앞에 놓고 가는 따뜻한 음료, 무심한 듯 챙겨주는 연락,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 한마디 오늘 괜찮았어?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깊은 감정을 담고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아차리곤 해요. 노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사랑은 소리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영향은 오래 남는다. 그래서 철학은 늘 말보다 행위를 받고 행위보다도 그 사람이 사는 태도를 보았어요. 겉으로는 소극적인 사람,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의 태도는 언제나 같다면 그건 의지이고 사랑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을 이벤트로 기억하지만 사랑은 원래 반복되는 습관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이 한숨을 쉬면 가만히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밋밋해도 속은 가장 단단하고 깊습니다. 사람을 오래 겪어야 한다는 말은 단순한 인내의 조언이 아닙니다. 진심은 시간이라는 채로 거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조급하지 마세요. 말 없고 느린 그 사람을 성급히 판단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흔들릴 때 드러납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세상은 사람을 평가하는 데 익숙해요. 학벌, 직업, 외모, 말솜씨.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의 가치를 재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철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스토아와 동양 철학은 사람의 가치는 드러난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다고 봤어요. 겉으로 드러난 건 기술일 수 있지만 드러내지 않고 간직한 건 품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상대의 마음을 먼저 알아챕니다. 그런 눈빛, 그런 손길, 그런 자세. 이건 기술로 배울 수 없고 경험과 사랑, 그리고 내면의 단련에서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은 유난히 조용하지만 누가 아픈 날에는 가장 먼저 연락을 하고 누가 외로운 날에는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건 본성에서 우러난 마음이에요. 노자는 말했죠. 비우고 또 비우면 그 안에 진짜가 남는다. 겉으로 채우는 사람보다 속을 비운 사람에게서 나오는 향기가 더 오래 갑니다. 어쩌면 말수 적고 어색하고 인기 없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속을 오래 닦아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히 조용해지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들며 내 생각의 속도가 느려져요. 철학자들은 이것을 존재의 고요한 영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광장 한가운데 서도 가장 조용한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의 침묵은 사람들에게 말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말 없이도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철학자가 지닌 힘이었고, 오늘날 우리 곁에 진국도 그런 존재입니다. 느리고 서툰 사람이 당신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이 반짝일 때가 아니라 당신이 어두운 골목에 있을 때 조용히 등불이 되어줍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자기 속마음을 꺼내게 되는지를 기억해야 해요. 그 마음을 열게 만드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땐 괜히 말이 줄어요. 말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 이런 감정은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쩌면 당신 안의 혼란이 그 사람의 고요와 만났기 때문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고요는 단지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안의 중심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진짜 큰 사람은 분주하지 않다. 그 안에 자연의 흐름이 있다. 즉, 누군가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자기 안의 균형이 정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조용히 흐르는 온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내면의 기후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떤 사람은 늘 봄날 같고 어떤 사람은 겨울처럼 냉랭하다고요. 그 따뜻한 기후는 절대 위장하거나 연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드러나는 건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품고 살아왔느냐예요. 자신이 힘들어도 남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 속상한 일이 있어도 웃으려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안의 무게를 조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오래 만나다 보면 말로 감동을 주는 사람보다 말없이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당신이 힘들 때 조용히 옆에 앉아 있어주는 사람, 꼭 해답은 못 줘도 끝까지 당신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어설퍼도 속은 누구보다 단단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를 정서의 통제력이라 불렀습니다.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품격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항상 눈에 띄지 않습니다. 군중 속에 묻혀 있고 잘난 사람들 사이에 가려져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남습니다.
진짜 관계는 결국 편안함을 주는 사람 옆에 남게 되니까요. 당신은 그런 편안함을 누군가에게 주고 있나요? 혹은 그런 사람의 곁에 머무르고 있나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혼자 남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많지 않고 화려하게 위로해주진 않지만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이 아프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더 조심스레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목적 그 자체라고 했어요. 어떤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이 서툴러 보여도 당신을 있는 그대로 대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철학적으로 가장 높은 윤리적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주 누군가의 능력이나 표현 방식만 보고 그 사람의 본질을 판단하곤 해요. 하지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사람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나요. 성공보다 사람을 우선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 말보다 마음을 앞세우고 성급히 판단하지 않고 상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주 바보 같다는 말을 들어요. 왜 그리 답답하게 사느냐고. 왜 저렇게까지 남을 챙기느냐고. 하지만 그 바보 같다는 말 속에는 사실 사람들이 잊고 있는 가치를 실은 가장 단단한 진심이 담겨 있어요. 장자는 대지혜는 어리석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진짜 지혜는 남을 이기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단한 말 없이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기 자랑 한마디 없이 당신의 고단함만 먼저 살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그 진심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철학자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서로의 결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지금 당신 곁에 조용하지만 일관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랜 시간 끝에도 남아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눈부신 말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누군가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당신이 어느 날 갑자기 울컥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괜찮아, 대신 울어줄게 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물 한 잔을 내밀며 조용히 있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스토아 철학은 진짜 강함은 격렬한 반응이 아니라 참을 수 있는 마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한 철학자는 말했죠. 말이 너무 많은 관계는 필요하다. 반면 함께 있어도 조용할 수 있는 사이는 진짜 믿음이 깃든 관계라고. 그 사람과의 침묵이 어색하지 않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연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말을 더 잘하고 자신을 더 부각시키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마음을 드러내기보다 그럴듯한 모습을 연기하죠.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연기를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색하고 서툴게 보일지언정 가장 솔직한 얼굴로 당신 앞에 서죠. 니체는 그걸 존재의 진실함이라 불렀어요. 진실한 존재는 말보다 태도가 일치하고 말이 없어도 신뢰가 생긴다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도 혼자 남아 정리를 도우며 작게 오늘 수고했어요 라고 말한 사람. 그 짧은 인사에 담긴 마음은 누구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거창한 표현보다 이런 작은 진심이에요. 그 사람이 말이 없고 무뚝뚝해 보여도 늘 같은 시간에 안부를 묻고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무언가 불편하다는 걸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껏 사람을 향해
조용히 마음을 기울여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코 쉽게 떠나지 않아요. 쉽게 오지도 않았지만 한 번 마음을 주면 오래 지켜요. 당신은 그런 사람을 만났나요? 아니면 그런 사람이 곁에 있는데 당신만 몰랐던 걸까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차리고 그 사람의 느림과 고요를 다시 한번 귀하게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당신도 진짜 사람이라는 증거니까요. 살다 보면 말보다 표정에서, 표정보다도 기척에서 진심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으며 위로를 건네지만 속은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곁에만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그 마음이 가장 깊게 닿아요.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지켜보라. 하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건 고요 속의 일관성이다. 고요한 사람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자기 안의 감정을 쉽게 흔들지 않고 상대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누군가의 감정을 소유하려 하지 않아요. 그저 그 감정이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려 하죠.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확신을 원해요. 사랑한다는 말, 약속이라는 표현, 눈에 보이는 선물. 하지만 정작 마음이 지칠 때 우리가 바라는 건 누군가의 말보다 누군가의 존재 자체입니다. 당신이 슬플 때 꼭 해답을 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어줄 사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옆을 지켜줄 사람. 노자는 이런 관계를 무의의 사랑이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 하지만 그 자리에 있음만으로 큰 위로가 되는 사랑. 그 사랑은 타인을 통제하려 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하려 하고 받지 않아도 주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랑은 늘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바보 같고 둔해 보이고 너무 순해서 불안해질 만큼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죠.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당신이 진짜 힘들 때 가장 먼저 손 내밀 겁니다.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의 고통을 함께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겉모습과 다르게 오랫동안 자기 마음을 다스려온 사람입니다. 철학자들은 진짜 강함은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힘이라고 말했어요. 그 힘은 타인을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타인에게 머무를 수 있는 평온한 그늘이 됩니다. 당신은 그런 그늘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였던 적이 있나요? 그 기억이 있다면 그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말보다 훨씬 오래 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합니다. 그가 말을 더듬는다고, 반응이 느리다고, 센스가 없다고. 그러나 철학은 늘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보다 그 사람이 지켜온 것이 무엇인지 보았느냐고. 어떤 이는 매번 말실수를 하지만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고, 어떤 이는 표현은 서툴지만 늘 먼저 마음을 써요. 니체는 말했어요. 가장 고결한 존재는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사랑한다. 그 말처럼 화려한 말보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이 머물러 있는 자리입니다. 그 사람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나요? 당신이 힘들 때 곁을 떠나지 않았나요? 당신의 모난 말에 상처받고도 다시 다가왔던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단지 바보처럼 착한 사람이 아니라 삶을 통째로 사랑하려는 사람입니다. 철학은 이런 사람을 성찰적 존재라고 불러요. 자기 감정을 곱씹고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요란해도 자기 기준을 쉽게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기준은 결국 다정함에서 나옵니다. 조용히 배려하고, 조용히 돌아보고,
조용히 옆에 머무는 마음. 말보다 행동보다 더 오래 가는 건 바로 그 다정한 태도입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덕은 조용히 자신을 견디는 힘이다. 그 말처럼 진심은 요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조용히 지킵니다. 바보 같아 보이는 그 사람. 당신에게 해준 말 중에 이상하게 자꾸 떠오르는 말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는 증거예요. 사람은 자신을 아껴준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당장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꼭 떠오릅니다. 지금 그 사람 곁에 있다면 조용히 손을 잡아주세요. 아무 말 없이 그 마음에 머물러 주세요.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철학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지혜였습니다.